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지금 곧 열릴 이제 북미 대화 그리고 그동안 그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로 남북 해빙 무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민족, 남북에 있는 민족들에게 큰 희망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막혔던 남북 관계가 뭐 개성이나 금강산에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이제 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동명집 2권의 정동영 선생에 있는 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그 평화 그리고 홍부형 그 통상국가 이 형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 첫 걸음으로 오늘 시를 한 세 편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두경 선생은요, 1597년에 태어나서 1673년에 돌아가셨는데, 자는 군평, 인근군자의 평화로울 평자, 군평이고요. 호는 동명, 본가는 온양입니다. 1629년 인조 7년에 별시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해서 홍문관 부수찬, 사관원 정원, 성균관 직강, 공조예조 참의, 홍문관 제학, 공조예조 참판, 승문원 제조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동명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단학의 대가들이랑 당시에 교류가 많았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 가게 자체가 할아버지, 아버지 가게 자체가 이제 그쪽 많이 관계 있네요. 네. 그 이번 시는 그 동명집 제2권에 있는 용산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한강에 있는 용산. 예, 그것을 저희 집이 용산에 있는데 놀랍습니다. 네. 그 7수를 지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7번째 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배들이 한강으로 얼마나 많이 교통이 이루어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한강으로 많은 배들이 교통했다는 것은 곧 조선 내부에서도 많이 배를 이용해서 교류가 있었지만 또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뤄보면 그 강화도의 연미정 근처로까지 통해서 수많은 배들이 국제 무역을 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시를 다시 읽고 감상하고 다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칠수. 고객 천범 만리회, 장풍 파랑 해문계, 구종 연미정 전과, 공립 양화 도구래. 무슨 뜻이죠? 네, 남 박사님. 이게 장사꾼이 고객이죠. 장사꾼. 고객 천범은 장사꾼이 탐뱀법을 돛담배겠죠. 한척도 아니고 천천 많다 이겠죠. 많다는 뜻이죠. 배가 많다. 그래서 천범 만리회. 천하고 만이 이렇게 이제 대꾸를 들어가네요. 수많은 배가 만리 밖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게 만리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무역이 되는 거네요. 이제 뭐 일본에서 뭐가 있고 저기서 중국. 수많은 무역상이 아주 먼 외국에서부터 돌아오니 무슨 물건을 실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물건을 가져왔겠죠. 무역이랑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약재일 수도 있고 뭐 비단일 수도 있고 그 차일 수도 있고 유황 이런 것도 많이 수입이
유황. 유황 그거 감초도 많이 네. 써요. 감초. 네.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뭐 인삼도 가져갔겠고 자, 1부는 많은 배가 이제 돌아온다 이거죠. 네. 제 2부는 장풍 긴 바람인데 뭐 큰 바람, 네. 센 바람, 파랑 파도를 깬다. 파도가 파도는 네. 큰 파도죠. 큰 파도. 뭐 집도 깨부술 만한 파도란 뜻입니다. 그렇죠. 배를 깨부술 만한 큰 파도인지 파도를 깨는 건지 하여튼 깨는 파도네. 큰 바람, 큰 파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죠. 바람이 마치 파도를 밀고 오는 듯한 그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파도가 이렇게 이제 치면서 그 해운 넘실하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밀려 들어오는 거죠. 밀물이죠 이게. 저 중국의 그 영파에 가가지고 밀려 들어오는 조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와 양이 그냥 쫙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거죠. 쫙 밀려오니까. 그래서 해문계 바다문이 열린다. 바다에 옛날에 수문이 있었나요? 그때도 수문 만들었나 본데 이거 야, 응? 만들었나 이게 봐요. 예전에는 이게 뭐라 그러나 돛담배가 바람이 반대로 불거나 바람이 안 불면 이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니까 이 배 타고 이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걸 연다는 거 아닌가 바람이 뒤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한강 하구에 있는 그 바다하고 한강이 만나는 그 넓은 그 유역이 하나의 문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바다의 문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지. 그게 열리니까 몰려 들어오는 듯한. 그러니까 바다에 뱃길이 이제 생긴다 이런 거죠. 이게 네. 그 물이 그 강물만 있을 때는 수위도 낮고 그랬다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강 아래가 이쪽에 강화도가 있고 네. 이쪽에 지금 행주산성 고양시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이게 물이 이렇게 임진강하고 합쳐지게 되지만 물이 서해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흐를 때는 배가 거슬러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저수를 타고 바람도 불고 이러면 거꾸로 지금 타고 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쫙 올라가는 거죠. 그 보셨어요? 그 한강에 그 해수가 역류하는 거 밀물이 밀렸을 때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오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게 양화 이쪽까지 올라와. 지금 거기에 그 수중보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고 있죠. 지금. 수중 뭐 왜냐면 잠수함으로 들어올까봐. 잠수함 막으려고 아. 잠수함 잡으려고 했고. 네. 자 이제 수문이 열렸습니다. 구종 연미정전과 구는 뭐예요? 이 첨범들이겠죠. 이게 앞에. 모두. 네. 모든 배들이 네. 연미정 앞을 따라서 지나가네. 연미정 앞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미정에 앉아서 지금 보고 있네. 네. 그게 그러니까. 연미정에서 이렇게 해류가 조류가 바뀐다거나 지금 배가 이렇게 오다가 거기서 멈춰 있다가 물결이 밀물로 이렇게 바뀔 때 그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야, 근데 이 지명이요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네. 서백 년 지나도 이. 근데 연미정이 어디예요? 강화도. 강화도 그 동쪽 그러니까 임진강이랑 한강이랑 만나는 지역에 있는 정장. 연꼬리처럼 제비의 꼬리처럼 이렇게 갈라진 그 지형을. 예전에는 여기가 그 뭐래 간첩선들이 간첩 노목을 이렇게 그렇다 하잖아요. 물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밀물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밀물 타고 이렇게 넘어가고 또 갈 때는 썰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간첩 대신에 이렇게 무역선이 이제 그렇죠. 그런 거죠. 분단의 아픔이 느껴지네요. 간첩선이 타고 뭐 옛날에는 무역선이었는데 남북이 분단되니까 간첩선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러니까 이거 평화 유역이 돼가지고 네, 배들이 많이 왕래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제 4구
공립양화도구래. 함께. 함께네요. 네. 그 앞에 양. 구종 공익. 다 함께네. 이거 완전히 평화교류의 상징. 양화 나루 입구로 들어오네. 마치 이게 지금 앞으로 이 남북 교류와 북미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런 뱃길이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시로 착각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예언적인 시. 그렇죠. 네. 단학 쪽이라도 벌써 이게 먼저 예언을 한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실제로 조선 중기 재밌는 게 이분이 1597년에 태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종료되는 시점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병자호란, 종묘 호란까지 같이 겪으신 분이라서 그 당시에 고통을 많이 겪으신 분이라서 그렇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도 고민해서 시를 통해서 이 길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는 산업공상이라는 이러한 거 있잖아요. 상인을 굉장히 천시하는 것.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로 세팅이 됐으면 좀 곤란했고 사실은 상업국가로 조선도 나갔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상업을 미워했던 이유가 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미워한 거거든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정당한 근데 보상과 사회적 기여 그렇죠. 이런 개념이 아직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익을 사실 따지는 건 농부만큼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농부도 이익 따지죠. 그럼요. 씨 하나 심어가지고 만 배의 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농부잖아요. 그럼 상인에 비해서 사실은 농부는 더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농부는 무시하고 농부는 존중하고 상인은 무시하는 거는 사실 자체 논리적 모순이고 이거는 이익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상인의 이익은 1000배, 만배, 억만 배도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농업 위주로 해가지고 무슨 노예제 사회가 세팅이 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 중후기에 노비 수가 미국보다도 더 비중이 높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특이한 구조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양화는 어디예요? 지금 양화대교 있는 그 아래쪽이겠죠. 맞아. 양화진. 거기죠. 양화진 아래서. 용산에서도 바닷가 쪽으로 좀 더 내려간 곳이죠. 불과 뭐 한 1, 2km. 네, 불과 용산에도 나루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1, 2km 떨어지는 곳이죠. 네. 자, 이 시를 보고 드는 생각은 뭐죠? 여기 뭐 시안, 네? 가문이 오는 거죠. 전 당연히 제비야. 강남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강남도 갈 수 있고. 그럼 여기 이 제비를 통해서 중국의 무역선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기 그 싱가포르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남북이 제비는 우리가 저기 분단이 돼서 못 가는 동안에도 제비들은 북쪽에 가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쳐서 저희 집 처마 밑에 있는 제비들은 이제 다 날라다니더라고요, 새끼들이. 그랬을 건데 이 제비만도 못하게 이렇게 북쪽으로 못 가고 있었던 저 자신이 그거 아세요? 이번에 풍계리 그 폐기할 때 제비가 제비가 나왔는데 외국 기자가 전문가가 있었나 봐요. 좀 그쪽에 제비가 그렇게 핵을 민감하게 방사능에 민감한 그 세례매요. 그래서 제비가 집을 지으면은 여기는 그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낮은 지역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상징이에요, 사실. 평화의 상징? 네, 교류의 상징이죠, 뭐 교류의 상징. 그리고 이 제비는 사실은 우리가 새를 토템으로 했던 그 종족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까막까치, 까치, 까마귀, 제비 다 까만 계통의 새가 우리의 그 고구려의 그 삼저고 그 깃발에도 사실은 제비 일종입니다. 이것도 제비를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깊은 새예요. 잘 쳐주셨네. 제비 우리. 자, 또 찾으실 거 없네요. 없어요. 딱 찾아버려갖고. 자, 이번 시 감상은 그 우리 서해 바다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미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시를 용산시를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